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중국에서 네. 이제 국가급 사료 박람회가 열렸어요. 근데 거기 참가하게 된 계기는 그 작년에 저희 회사가 집회에 참가를 했었거든요. 네. 그 포천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네. 포천시관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중국에서 초청받은 바이어 중에 그때 만났던 회사 사람이 예. 그 저희 제품에 관심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계속 이제 저희 제품에 대한 정보도 주고 물어보는 거 답도 해주고 예. 뭐 이런 걸 저런 걸 해오다가 이 사람이 우리 제품을 자기가 중국에서 취급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도 냈어요. 그 사이에. 그러면서 마침 중국에 이러한 박람회가 열리고 있으니 혹시 참가할 의사가 있느냐 물어보더라고요. 네. 근데 갑자기 4월달 다 돼서 4월달 박람회를 얘기를 하니까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모든 거를 준비를 하고 싶은데 혹시 잠깐 와서 같이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로 물어본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고맙잖아요. 쉽게 해서 제 제품을 선보이는데 네. 우리가 아무런 계약 관계를 맺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자기가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얘기했고 그런 과정에 이런 기회가 있으니 자기가 자기 비용 들여서 한번 할 테니 와서 좀 도와줄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잖아요.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저도 갑작스럽게 그렇다 그러면 가겠다 네. 해가지고 갔다 온 거예요. 거기를. 참. 여보세요? 예. 전화 주신 분은 누구세요? 네. 네네네. 저기 미팅 중이에요, 지금요. 네네네. 글쎄요, 저도 수시로 사람 만나면서 미팅하는 사람이라서 그때마다 다르니까 약속하기가 조금 곤란하네요. 네. 네, 그러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 그 전시회에 나갈 샘플 그거 보내고 뭐 이래 해가지고 갔다가 왔는데 그게 그 국가급 걔네들이 이제 지역급이냐 국가급이냐 이렇게 좀 박람회도 급이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요번에 제가 갔다 온 게 알고 봤더니 국가급인 거예요. 예. 이제 사진을 보면은 이거 보시면 명칭이 중국 사료공업 박람회 전람회네. 전람회 예, 이런 식으로 써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국가적으로 중국 전국에 있는 사료 관련된 업체들이 다 모인 전시회였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아주 좋은 기회니까 이쪽 바이어에서는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이제 가서 봤더니 뭐 한국 업체는 한 군데도 없고 유럽 업체들이 좀 들어와 있고 네. 그러더라고요. 한국 업체는 왜 하나도 몰랐을까요, 정보를? 제가 이 박람회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좀 받았는데 제가 국내에서 이렇게 좀 찾아봤거든요. 네.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전시회에 정보 제공하고 뭐 여행 스케줄 잡아주고 이런 거로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어서 그냥 나올 줄 알았어요.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이 정보가. 그리고 가서도 그랬고 결국에는 제가 여기저기 좀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회사들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예.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 진입 장벽이 장벽이 좀 높으니까. 있다는 건데. 거기는 또 관시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공산당 간부들하고 또 친해야 되고. 네. 제가 지금
저 개인적으로 올해 목표가 중국하고 일본 시장을 뚫는 게 제 목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서부터 계속 알아왔는데 중국인 경우에는 저희 제품처럼 사료 예. 이런 제품은 그 중국 농림부하고 해양관청에 제품하고 회사 등록을 시켜야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과정이 기간이 짧게는 3개월에서 한 6개월 걸리고요. 비용은 한 6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런 게 아마 있기 때문에 확실한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마 업체들이 좀 고민할 거는 같아요.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다. 네. 돈 들여야 되고 시간 들여야 하니까. 예. 중국에서 또 돼지를 많이 먹으니까 인구가 13억이 넘는데 돼지는 아마 사람보다 더 많을걸요? 제가 알아봤는데요. 예. 돼지가 한 5억 마리 가까이 키우고 있어요. 5억 마리? 사람보다 한 적는데. 네, 사람보다는 적죠. 5억 마리 가까이 키우는데 예. 비교하자면 우리나라는 1,100만 마리가 키워져요. 예. 우리나라에는. 근데 거기는 5억 마리예요. 5억 마리. 네. 우리나라 50배네. 50배 시장이죠. 엄청난 시장. 엄청난 시장이죠. 저는 그걸 보고 세계 1위 국가거든요. 돼지 예. 키우는 거. 저는 무조건 거기 들어간다고 결심을 했었죠. 음. 그래서 준비를 해온 건데 그런 뭐 인연이 다 이렇게 조금씩 이제 만들어져 가니까 전 너무 좋았죠. 어쨌든 기쁜 마음으로 갔다 왔는데 예. 가서 경험한 게 너무도 기뻤던 게 예. 시장을 이제 전체가 다 나와 있으니까 중국 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정말로 쭉 돌아보고 자신감 많이 얻고 왔어요. 저는. 그러니까 육성 에그리만의 그 차별화된 장점 그런 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 다 보셨다고 하시니까. 네. 일단 저희 제품은 제 스스로가 전공자가 아니고 네. 저는 완전 IT 쪽 전공을 하고 그쪽 일을 오래 해오다가 이상하게 2년에 따라서 이쪽으로 흘러왔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을 개발할 당시에 관점부터가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특별한 제품이 나온 것 같고요. 지금 중국에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미생물을 이용한 제품이 99%예요. 미생물. 네. 우리나라도 약 벌써 이 미생물이 축산에 쓰이면 좋다라고 나온 게 한 20년 됐거든요, 우리나라도. 예. 그런데 아직도 미생물을 많이 쓰고 있지만 미생물 때문에 이게 너무 좋더라라는 건 아직도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냄새거든요. 축산업체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미생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뭐 십수년 이상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미생물로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중국도 가봤더니 냄새 때문에 크게 우리나라처럼 고민은 아닌가 봐요. 하지만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좀 더 그 사육 기술을 도움이 되려고 미생물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는 관점이 다른 방향에서 개발을 시작했고 만들다 보니까 네. 원래부터가 미생물이 아니고 저희는 미네랄만 가지고 만들어요. 아, 미네랄. 네. 미생물이 아니고. 예.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원래 IT 전공을 하셨잖아요. 농업이나 축산이 아니고. 네. 그게 이제 관점이 다르다는 게 나는 IT 기술을 접목한 무슨 새로운 사료 기술인가 했더니 그 얘기는 아니고 네. 그게 미생물이 아니라 이제 미네랄이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예. 제가 전에 원래 IT 사업을 2011년 12월에 정리를 했어요. 예. 근데 정리가 하는데도 한 몇 개월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 알던 분이 원래 그 FDA에 계셨던 분인데 퇴임을 하고 예. 두 노인네가 고향에서 늙어 죽고 싶다고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전대석 박사라고. 그분들이 이제 저를 만날 당시에도 70이 넘은 나이였으니까 들어온 지가 한 10년 정도가 됐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근데 그분이 이제 저랑 이제 뭐 아는 선배 통해서 그냥 식사도 같이 하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만나는 사이였는데 네. 제가 회사를 정리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건강식품 사업을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예.
저는 뭐 학교에서 공부한 것도 전혀 딴판이고 지금까지 일해온 것도 전혀 딴판인데 예. 아직 그 못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생각도 없었죠, 저는 제 머릿속에는. 예. 근데 그분이 건강식품 사업을 강사장이 하면 참 좋겠다. 예. 몇 번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 하면은 잘할 사람인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 조금 자세히 들었는데 그분이 하던 일이 FDA에서 하던 일이 전 세계에 있는 식물들의 네. 성분을 이렇게 추출을 하고 그걸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일이 자기 일이었대요. 그래서 전 세계의 희귀식물들을 많이 접했는데 그게 연구를 계속 해오다 보니까 쭉 이제 스펙트럼이 좁혀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그냥 성분으로만 봤던 것들이 결국에는 이게 미네랄이라는 걸로 결론이 지어졌고, 그 미네랄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 관여한다는 것도 알게 됐고, 어떤 미네랄이 어떻게 관여하는지도 어느 정도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활용을 하면 지금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건강식품이 있는데 네. 꼭 필요한 건강식품이 바로 이 미네랄을 이용한 제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 듣고 쏙 해가지고 좀 검토를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설비가. 뭐 여러 가지 뭐 인증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인증에 걸맞는 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가서 못하겠다고 또 다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왜 못하냐 그래서 뭐 얘기했어요.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회사가 망해서 정리를 하는 과정인데 그렇게 할 자금이 없습니다. 제품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냐 그러더라고요, 중고. 그래서 이해는 하고 참 좋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1차 산업으로 가라. 1차 산업으로 가도 결국에는 사람 건강을 위해서 쓰이는 제품을 만드는 거니까 1차 산업으로 가라 하면서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1차 산업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가지고 1차 산업에 대한 어떤 시설이라는 걸 따지고 봤더니 정말 비용이 적게 들어갔어요. 정말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설비에서도 그분이 알려준 노하우로 활용하면 되더라고요. 보통 돈 벌려면은 뭐 3차 산업, 4차 산업, 6차 산업까지 나왔잖아요. 네. 근데 1차 산업으로 거꾸로 역행을 하셨네. 근데 저도 이제 그분이 준 자료를 보면서 조금 관련된 책도 보고 공부를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에 와서 고생도 많이 하고 뭐 지금도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풀려가면서 일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일을 보니까 하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성향하고 맞아요. 일단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사람한테 좋은 일 하면서 돈 벌 수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도 좋고 남한테 도움 주는 것도 좋은 일이고 좀 하다 보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저도 이 성향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분 이렇게 본 건데 이게 그 미네랄을 활용을 해서 1차 산업에 접근을 하는 게 식물들은 미네랄이 식물 세포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동물도 마찬가지로 이 어떤 크게 얘기하면 대사작용에 관여를 해요, 미네랄이. 대사작용. 네, 식물도 마찬가지, 동물도 마찬가지, 모든 대사작용에 관여를 하는데 특히 이제 제가 요즘에 집중하고 있는 동물 쪽은 대사작용에 깊숙이 관여를 합니다. 굉장히 깊숙이 관여를 하고 반면에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에요. 과거에는 이런 건강식품, 특히 미네랄 부분은 굳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먹는 사람으로 따지자면 음식에 웬만하면 있었고 다 들어있으니까. 네. 동물들도 사료에 웬만하면 다 있었고 사료라는 것 이전에 그들이 먹던 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웬만하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토양의 미네랄이 부족하다 보니 토양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성분을 취해야 하는 식물들이 문제가 생겼고 부족한 거죠.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사료, 그걸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원료들, 우리가 먹는 음식들도 다 많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들까지 다 부족한 게 다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뭐 연구는 벌써 미국 같은 경우는 1950년대부터 이루어졌어요. 왜 그 당시에 이런 연구를 하게 됐냐면 미국은 그때 성인병이 엄청 많이 나왔고요. 우리들이 2000년대 들어와서 겪었던 성인병, 사회 문제에 되는 병들이 네. 그들은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역추적을 하다 보니 이게 식품과 관련이 되어 있고 특히 식품 중에서도 1차 산업에 관련된 식품들이 영향을 준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걸 보면은 그들은 이제 여러 가지 그뭐 우리로 말로 하자면 뭐 상추 성분을 조사해 보거나 배추 성분을 조사해 보거나 한 거죠. 해봤더니 지금의 성분과 몇십 년 전의 성분의 차이가 나더라.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뭐 비타민도 부족해지고 모든 게 부족해요. 예. 미네랄을 좀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뭐 소금기, 소금, 삼투압 현상 이런 거하고 관련 있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것뿐만이 아니네요. 미네랄은 뭐 수없이 많은 그 성분들이고요. 칼슘, 칼륨, 마그네슘. 최근에 사람 먹는 마그네슘 그것도 미네랄이고요. 예. 그 미네랄 그게 그 보조 그 영양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분, 여자들은 임신할 때 철분 많이 먹어요. 예. 그런 식으로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다 먹는 걸로 충족을 시켰었던 건데 먹는 게 성분이 부족하다 보니 모질라서 이제 자꾸 이제 사람들이 외부에서 충족을 시키게끔 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 자체가 달라져가지고 네. 우리 인간은 계속 진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유전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을 하거든요. 예.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먹을 수 있고 어떤 거는 먹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의식 중에 다 박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네랄의 부족함은요. 이게 이런 얘기까지 뭐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우리 건강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의학과도 관계가 무척 깊어요. 의학. 네. 아까 미국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예. 사회적인 어떤 성인병 문제 때문에 역추적을 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건강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대사작용이 원활하지 않으면 가장 대표적으로 당뇨병, 고혈압,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성인병들이 대사작용 부진에 의해 나오는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게 원활한 미네랄이 충족이 되고 그러면 해결되는 것들도 많아요. 거기까지 제 범위를 벗어나는 거니까 어쨌든 그게 미네랄이 대사작용에 굉장히 관여를 깊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왜 더 특별하냐면 사례로 임산부들이 아이 가졌을 때 먹는 철분이 옛날에는 똑같은 다 철분인 줄 알고 그냥 철분 약만 먹었는데 최근 들어 보니 그때 먹던 거는 우리가 흡수도 못하는 철분이었다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흡수율이 좋은 철분이 나와요. 여기서 흡수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네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조건 먹는다고 다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요. 흡수율과 관여되게끔 기술 테크닉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 제품은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미네랄을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흡수율이 좋아지고 흡수율에 의해서 효과가 그만큼 잘 나오는 거죠. 그 동물 사료에만 사용하는 건가요? 인간도 먹을 수 있나요? 원래 건강식품을 준비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원료 자체가 휴먼 그레이드죠. 네, 사람이 먹어도 전혀 무관한 제품인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급의 제품이군요. 다만 이제 만드는 제조 시설이 그 등급은 아니기 때문에 뭐 사람이 지금 이걸 먹은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법적으로. 일단 지금은 1차 산업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에게서 가장 필요한 건 미네랄인 건 확실해요. 미네랄을 좀 아마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들어보니 또 그러네요. 옛날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일본에서는 그때 이제 막 제국주의에
바라식이었는데 러시아하고도 싸우고 해전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배 타는 해군 선원들이 갑자기 이제 각기병이 막 생겼대. 네. 알고 봤더니 이제 쌀밥만 먹으니까 거기서 미네랄인지 비타민이 뭐가 네. 부족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각기병이 생기는데 전염성 먹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전염은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먹는 게 중요하니까 먹는 게 똑같으니까 다 걸렸겠지.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이제 의학 쪽은 제가 뭐 책으로만 본 거 말고는 없는데 예. 새로운 그 관점도 또 생겼죠. 예. 아까 제가 관점이 되게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제가 어떻게 보면 전수 받은 게 인간의 건강에 미네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의 건강 때문에 미네랄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게 먹는 거에서 시작이 되는데 먹는 거는 1차 산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네. 제품을 좀 설계하고 그럴 때도 좀 다르게 설계가 된 것 같아요. 농업을 미리 모르니까 예. 관점이 사람 위주로 뭔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사람한테 좋은 거구나라는 관점으로 식물도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고 동물도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만든 제품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원리적으로는 굉장히 잘 제대로 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저희 돼지용 같은 경우에 그 내면의 어떤 관점은 그런 관점으로 해서 만든 제품이지만 표면적으로는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 생각을 하고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초기에 시장에 제품이 나왔을 때 항생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매력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안 팔리더라고요. 그 이해를 못하니까 시장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괜히 저 혼자 떠든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 페니실린이 어떻게 발명이 됐느냐 이제 이 얘기인데 결국은 곰팡이하고 이제 미생물의 싸움이었어.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페니실린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이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더 많아졌다는 거야. 네. 내구성을 가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곰팡이 갖고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고, 그리고 이거는 만들어낸 게 아니래요. 원래 자연계에 있던 물질이래. 그래서 이걸 발견했다고 하는 거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저는 그런 관계는 전혀 몰랐던 얘기를 아주 흥미롭게 봤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미생물과 곰팡이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미생물과 미네랄의 싸움이 되겠네. 그것도 이제 싸움은 아니고요. 싸움이 아니라 원래 이건 자연에 있던 원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네. 있던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발견이네 그럼. 저도 이제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예. 이제 그분이 연구 결과에서 발견한 거를 제가 이제 어떻게 운 좋게 받은 건데 예. 그 이런 그 미생물들도 아까 진화를 자꾸 하거든요. 그렇죠. 네. 진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견되냐면 인간의 몸에서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살아요. 많이 산다면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고 그 미생물들에 의해서 우리 생명이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가 직접 거기에 있는 양분을 취하려고 먹느냐로 보통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들이 일단 1차적으로 취하고 그들이 내놓은 2차 산물을 저희가 먹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미생물들과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의 건강이 왜 중요하냐면 장에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 미생물들 분포와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건강이 좌우돼요.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유산균을 그 한 스틱씩 먹었는데 네. 뭐 보니까 2억 마리가 들어있대. 네. 아니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그 강한 위산이란 게 있잖아요 인간한테. 네. 그 위산을 어떻게 견뎌내고 대장, 소장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통과 못하죠. 다 죽어버릴까? 통과 못합니다.
그러면 그게 왜 영향을 주느냐면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먹이 종류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이게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개념도 사실은 원래 그건데 자꾸 이제 새롭게 말을 바꾸는 거죠. 위를 통과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고 통과하면서 장에 있는 원래 거기서 살고 있는 균들이 선호하는 먹이가 있고 선호하지 않는 먹이가 있어요. 예. 사실 우리 인간의 장 안에는 육류보다는 채소를 좋아하는 선호하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은 채소를 많이 먹으면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동물이에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래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남들이 써놓은 거 보니까 예.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채소류는 섬유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고기도 물론 있겠지만 네. 변의 양도 많아질 것 같고 네. 소화를 못 시키는 섬유질은 다 이제 대변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단백질도 식물성 단백질을 잘 흡수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인간이. 콩 같은 거. 네.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을 잘 흡수하게 돼 있는데요. 또 이런 얘기가 좀 아이러니하죠. 저는 동물 키우는데 쓰는 제품 만들면서 식물 좋다 그러면 그러긴 한데. 그래도 미네랄이 그 대사작용에 관여를 어떻게 하냐면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런 미네랄을 원료로 또 써요. 미네랄 먹이에요. 미생물들의 먹이가 미네랄들이에요. 또 이렇게 먹고 미네랄들의 힘 내서 또 다른 작용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에 의해서 그 사료에 있는 단백질, 보통 사료에 단백질이 있거든요. 네. 단백질이 있어야 얘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 사료 단백질을 흡수를 많이 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많이 하게 만들어주면 무슨 얘기냐면 단백질이 기본적으로 한 50% 정도나 흡수가 될까? 나머지는 다 똥으로 나가요. 똥으로 네. 나가요. 그러면 그 나가버리는 단백질이 결국에는 냄새의 원이거든요. 근데 우리 거는 단백질 흡수를 하니까 원인이 좀 줄어들어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축산학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흡수율이 좋아지면은 네. 그만큼 나가는 양도 예, 적어지고 냄새의 원인이 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냄새가 줄어드는 거고 특히 특히 단백질이 요소화돼서 오줌으로도 많이 나가요. 예. 보통 돼지 같은 경우에 똥은 하루에 한두 번 쌀 거고요. 예. 오줌은 수시로 싸거든요. 물도 많이 먹겠네 걔네들. 그럼 사료량만큼 물을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오줌 많이 넣는 오줌의 양이 결국 냄새, 암모니아를 많이 발생을 시키죠. 예. 그래서 저희 제품 처음에는 면역력 강화시킨다고 팔았을 때는 많이 안 팔렸는데요. 예. 축산악취 저감시킵니다라고 해서 많이 팔린 거예요. 악취를 저감한다니까 네. 정말 똑같은 제품인데 어떻게 중간 과정에서 무조건 그 과정이 나와요. 왜냐하면 장이 건강해지니까 흡수율이 많아지고 그러면 냄새의 원인이 되는 거는 배출이 조금이라도 줄을 거고 영양 흡수율이 많아졌으니까 성장에도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냄새도 줄고 돼지도 잘 크는 그런 제품이 이제 된 거죠. 세일즈 포인트를 똑같은 제품이라도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네. 따라서 또 매출액이 달라지는 네.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이제 처음에는 전혀 이쪽 시장을 잘 모르다 보니까 예. 면역력만 높여주면은 다 그리고 홍삼 팔아 먹듯이 많이 팔릴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안 팔렸고요. 사회적 문제가 이제 악취로 가다 보니까 예. 또 더군다나 농장이 행정에서 압박을 받다 보니까 뭔가 해결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거에 좀 매칭이 된 거죠. 근데 냄새 없어진다고 컨셉을 바꿨을 때에도 예. 처음부터 잘 나갔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냄새 없애준다는 제품이 제 제품 이전에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생물제 제품이 한 20년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미생물제도 먹으면은 장이 좋아지니까 냄새도 줄어듭니다 하면서 무척 많이 받았겠죠. 근데 실제 농가분들이 겪어본 경험으로는 아무것도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도 우리 거 냄새 줄입니다 하면은 앞에서는 욕을 못해도 뒤돌아서면 사기꾼 또 왔다고 다 그랬대요.
근데 저희 거 실제로 해보면 냄새가 줄고 아모니아가스 줄어드는 게 되고 측정을 해도 그렇게 나오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돼지 농가분들이 꾸준히 쓰는 제품이 된 거죠. 뭐냐면 기존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쓰는 제품은 여름철 위주로 많이 썼어요. 여름에만. 네, 왜냐면 여름철에는 문을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밖으로 나가니까 그때만 조금 돈 들여서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비용이죠. 그런데 우리 거는 겨울철에도 쓰거든요. 1년 내내 써요. 무슨 얘기냐면 아 이게 비용의 차원이 아니라 이거를 먹으니까 돼지도 잘 자라고 내가 돈 버는데 도움이 되는 제품이다. 결국엔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바뀐 거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 네.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쓰고 꾸준히 쓰기 때문에 냄새도 꾸준히 잡혀 있고 또 꾸준한 결과가 나와지고 그래서 지금 포천에서는 뭐 3분의 1 이상이 저희 거 현재 쓰고 계시고요. 예. 2020년도에 운 좋게 그 당시 그 기술센터 소장님이셨던 이경우 소장님이 예. 시범 사업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이게 좋다면 한번 시범 사업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농장 몇 군데를 컨택을 해서 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을 했는데 그때도 악취 저감률 80% 받았고요. 그건 데이터로 남아있죠, 보고서도. 그 한 2년 전에 충남에 있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그 당시에도 악취 저감제 필드 테스트를 한다는 정보를 얻어가지고 저희 제품으로 참여를 하게 됐죠. 예. 그때 총 10가지 제품을 했는데 1등 했어요. 악취 저감률 90% 받았고. 악취 저감은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냄새 입자를 포집을 해가지고 네. 그 입자의 알갱이 수가 줄어들면은 악취가 저감됐다고 보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측정기가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그 악취 인자는 암모니아거든요. 예. 암모니아가 가장 많으니까 암모니아를 측정을 하죠. 암모니아가 몇 개인가? 네. 그래서 하기 전에 암모니아가 예를 들어서 100개였는데 예. 먹으면서 체크를 하니까 몇 개로 줄어들더라. 20개로 줄어들었으면 네. 80% 줄었다.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줄어들면 돼지 모든 가축은 잘 자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면역을 위한 방어막 중에서 예. 호흡기에 보면은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 병원성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애들을 필터링 해주는 점막이 있어요. 호흡기 예, 점막이. 예. 그 암모니아 가스가요. 그 호흡기 점막을 파손시킵니다. 돼지들은 키 높이가 1m 이내거든요. 아, 예. 그리고 요즘에 돼지 키우는 방식이 바닥에 똥이 있는 형태로 키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똥오줌을 누면 바닥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똥장 위에 돼지를 키우는 형태다 보니까 암모니아가 소록소록 올라오는 거를 예. 얘네들이 곧바로 맞죠. 그러다 보면은 호흡기 점막에 파손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누가 하나가 몸이 약해서 감기가 걸리거나 이래버리면 전염이 확 돼버립니다. 그러면 농장에서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가 좀 아프다 싶으면 전체 주사를 줘버리죠. 항생제. 예. 항생제를 안 쓸 수가 없는 게 그들은 다 돈이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또 항생제를 맞고 나면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항생제 부작용인데 사료를 잘 안 먹습니다. 그러면 성장이 더디겠죠. 어쩔 수 없지만 악순환이 돼요. 근데 만약에 암모니아 가스가 줄어들면 호흡기 점막이 많이 살아있을 거고 예.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당연히 강해질 거고 항생제 맞을 확률이 줄어들 거고 건강에 잘 먹고 많이 예. 살찌고 결국에는 출하 일수가 당겨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코스토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예, 꾸준히 쓰시는 거죠. 돼지는 몇 달 정도 지내야지 출하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180에서 190일 사이 정도. 6달을 지나야지. 네. 닭은 뭐 35일, 뭐 40일. 네, 평균 35일, 6개월 예. 태어나고 닭은 굉장히 짧더라고요, 사이클이. 네. 돼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제품을 쓰시게 되면은 악취에 대한 민원 문제도 해결이 네. 되고, 그다음에 성장이 좋기 때문에 추라, 일수가 당겨지거든요. 그럼 당겨진 만큼 사료를 덜 먹었기 때문에 사료 효율이 나오는 셈이에요. 그리고 실제 도축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세 등급으로 등급을 나눕니다. 소만 이제 등급이 있는 게 아니라 돼지도 있어요. 돼지 등급마다 가격이 다르죠. 뭐 A뿔 뭐 그런 예. 식으로 있는 거예요? 1 플러스 1등급, 2등급 아.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이 1등급으로 받습니다. 이제 기존에 봤던 성적수와 비교를 해보시면 네. 한 10% 정도가 상위로 나와요. 네. 그러니 돼지 농장 입장에서는 냄새를 없애기 위한 비용으로만 알았던 제품이 네. 쓸만한 투자 제품으로 바뀌는 거죠. 일거양득이 아니고 그냥 네. 악취 저감을 위해서 투자했던 게 결국은 양돈 산업의 네. 도움이 이익 크네요.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관점이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도축된 돼지 고기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것까지도 저희가 다 확인을 합니다. 맛이 더 좋아져요? 당연히 맛도 좋아지죠. 브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면 항상 1등을 했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성분을 조사를 해보면 저희가 한국식품연구원에 저희 걸로 키운 돼지 복수의 농장에서 복수계 품종으로 의뢰를 하면 거기에 나온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우리나라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런 농림부에 우리나라 돼지고기의 성분이 이렇다라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대비했을 때 불포화 지방산이 200% 이상 많고요. 불포화 지방산이 뭐냐면 오리고기에 많다는 그 예. 기름이에요. 우리 몸이 36.5도잖아요. 이 온도에 굳지 않는 기름. 그게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 기름이 일반 돼지보다는 200% 이상이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은 아시잖아요. 콜레스테롤이 18.2% 적어요. 좋은 건 많고 안 좋은 거는 작아지는 그런 돼지고기 즉 건강한 먹거리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좋은 일 하고 이게 돈보다 생각을 해서 네.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시장 수출은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올해 안에 네. 그 모든 그 정리가 다 될 것 같고요. 지금 중국에서의 돼지 키우는 방식은 소규모 농장 빼놓고요. 예. 그래도 이제 전업으로 하는 농장인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규모도 다 크더라고요. 그 규모가 큰 만큼 시설도 우리나라와 뭐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 사람들은 조금 개념이 우리보다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돼지를 돈으로만 보죠. 그래도 돼지 키우는 어떤 사육 기술은 우리나라 못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고기에 냄새가 좀 난답니다. 고기 냄새가 나고 고기 좀 질기고 누린내가 나고. 예.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당연히 해결이란 말은 함부로 못하지만 무조건 개선은 된다. 계속 먹다 보면 체질이 개선되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중국 시장에서 우리와 같은 컨셉의 제품은 현재 아무것도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 파트너가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잘 빠른 시간에 잘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기자인 저도 이 원리를 이해하는데 지금 한 30분 걸렸어요. 네. 근데 중국에서 이 원리를 금방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카메라 켜놔서 지금 제가 말이 길었지. 아니 이해를 해야지. 네, 네. 이게 팔릴 거. 근데 이해를 하셨어요? 이해는 되시죠? 네, 이해는 네, 돼요. 네. 아니, 완전히는 모르지만 왜 이런 제품이 네.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냄새가 없어지는 원리도 이해는 하셨잖아요. 네. 예. 그게 가장 기본적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아까 호흡기 점막 살아있는 걸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게 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을 관장하는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요 장에서 당연히 건강해져요. 그래서
그런 분야는 의학 분야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을 잘 안 예. 드리는 거지만 다 그렇게 관여합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